안녕하세요. 비만관리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까지 정리하면은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말한 거는 집에서 먹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직장 점심이라든가 회식이라든가 친구 모임 이런 거 같은 자신이 통제 불가능한 식사는 거기 가서도 네가 말한 방식대로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이 질문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이 반론이. 그래서 자신이 통제 불가능한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자신이 통제 가능한 식사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저번에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얘기했던 건데, 저번에 얘기했던 게 다 자신이 통제 가능한 식사죠. 그래서 포인트만 다시 얘기하면 그릇 하나를 사용해서 순서를 정해서 먹는다. 뭘 먹을지 순서를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다 정하셔야 되고, 그거를 거의 똑같이 매 식사 본인이 먹을 통제 가능한 식사인 경우에는 하나의 루틴을 만들어 가지고 거의 똑같은 식사, 물론 약간의 종류는 바꿀 수 있어요. 그냥 카테고리가 같다면 바꿀 수는 있지만, 하여튼 그 자기가 정한 순서, 어떤 원칙, 그렇게 하나, 그거는 깨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루틴대로 매번 식사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통제 가능한 식사는.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은 직장인은 직장 점심을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회식도 있을 거고, 또 친구 모임도 있을 거예요. 그건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사에 가서 술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응? 그런 그런 질문이 의문이 드시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 응? 이거처럼 여기를 해가지고 뭐 야채를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냥 즐겨라. 회식, 친구 모임, 특히 친구 모임 같은 경우는 그냥 즐겨라. 응? 여기를 개선하려고 처음부터 여기를 개선하려고 무슨 액션을 하지 말아라. 개선하려고 우선은 하지 말아라. 이거 먼저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즐겨라. 그리고 대신에 이 부분이 하나의 루틴으로 완성이 될 때까지 이 부분을 정확히 이제 지킨다는 거죠. 이거를 루틴을 만들어 놓고, 내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 나의 기본적인 식사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식사가 되는 거죠. 이 기본적인 식사는, 건강해. 응? 또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루틴화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불완전성이 없다면은, 그때는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선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개선의 방향을 찾는 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원리 원칙님들을 따라서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걸 굳이 할 필요 없다. 개선하는 거는 아주 나중에 일이다. 이거 먼저 하려고 하지도 말고 여기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이따가 스트레스 얘기할 건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 스트레스 받으면 더 살찐다. 스트레스 받으면 평생 할 수 없다. 평생. 그리고
다만 이거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마 자연적으로 될 가능성도 높아요. 사실은 크게 신경을 안 쓰더라도. 폭음만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얘기를 하는 게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응? 술도 음식도 천천히. 그러면 이것만 지키면 나머지는 뭐 처음부터는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자신이 통제 가능한 식사. 응? 9대1 법칙으로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9대1도 필요 없지만 기존에 자신이 먹던 나쁜 음식들의 영향력을 줄이는 거로 해가지고 기존에 먹던 것에 한 50% 줄이는 거로 시작해가지고 그릇 하나 순서 정하고 뭘 먹을 건지 해서 그 루틴을 정해가지고 계속 실천을 하고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방향을 저절로 찾게 된다. 처음부터 여기에 개선하려고 또는 뭐 이건 어떻게 하려고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즐겨라. 대신에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그 다음에 또 기존에 비만 관리하고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막 살 빼고 있는 중에 막 참고 있는 중에 입 터짐이 한번 터지잖아요. 그럼 뭐 기존에 잘 참았다가도 엄청나게 먹어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자괴감이 들잖아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응?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이제 다시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대부분 그런 결과로 이어지잖아요. 입 터짐은 이제 비만 관리 중에 생기는 거고, 유효는 다 끝나고 나서 완성 살 다 뺐다 하고 나서 좋다 하고 나서 나중에 오는 게 요요고, 이것도 이제 같은 거예요. 예. 응? 입 터짐이 잘 참고 있다가 터지는 거, 이 요요도 마찬가지인 거든. 다 살을 뺐지만 결국 그것도 엄청난 그 불만족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터지는 거거든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거거든. 이런 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생기면 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할래? 이런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들에 의하면은 이게 배고픔 관리. 배고픔 관리. 배고픔이라는 악마를 못 튀어나오게 원천 봉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천 봉쇄. 그 방법은 뭐냐?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번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는 입 터짐 요의가 없어요. 있더라도 뭐 거의 미미하게 나오는데, 그거는 사전에 배고픔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배 터질 때까지 먹어야 된다니까. 배 터질 때까지 먹어라. 응? 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뭐 한 7, 80% 정도에서 먹으면은 끝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3주 4주 이런 프로젝트에서는 맞는 말이겠죠. 근데 이러고 어떻게 평생 사냐 이거지. 이거는 단기간에 뺄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평생 해야 된다고, 평생 하는 방법은 맞지가 않다. 평생 하려면 배 터질 때까지 먹어야 된다. 적게 먹는 게 포인트가 아니다. 뭘 먹는 게 포인트다. 이걸 위해서 그릇 하나라는 거하고
순서를 잘 정해 놓으셔야 된다. 배 터질 때까지니까 마지막에는 배 터질 때 먹어야 되는 거는 뭐 해야 된다. 뭘 먹어야 되느냐를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점심하고 저녁을 먹는데 진짜 배 터질 때까지 먹어요. 진짜 배고픔이 없을 때까지 먹어요. 진짜 점심을 약간 가볍게 먹지만 그래도 배가 약 부를 때까지 먹어요. 저녁에는 엄청 배부를 때까지 먹고 점심 때는 약간 배부를 때까지 먹는데, 그러면은 점심은 2시에 먹고 저녁은 11시에서 12시 정도에 먹는데 하루 종일 배고픔을 못 느껴요. 하루 종일 배고픔이 없어요. 어느 분은 아침을 보통 요즘에 안 먹잖아요. 아침은 배고픔을 잘 못 느끼잖아요. 저도 아침을 안 먹는데, 만약에 어떤 분이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식단을 시작을 했어. 이 식단을 시작했는데 아침에 배고프다 그러면 아침을 먹어야 되는 거야. 아침 오전에 내가 배고프다 그럼 아침을 식단으로 넣어야 돼요. 근데 안 배고프다 그러면 2끼로만 가도 되는 거지. 그 2끼를 먹는데 풍족하게 먹는다. 그래서 그 중간 텀에 식사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배고픔을 난 못 느낀다. 그거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놔야 되고, 그래도 혹시 중간에 배고플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배고플 때 그럼 간단하게 내가 뭘 먹을 것이냐를 또 정하면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 되는데, 휴대를 해서 갖고 다니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배고프지를 않아요. 배고프지. 그래서 뭐 관식이고 뭐고 이런 거에 대한 손이 안 간다고. 그 저항력이 강해진다고. 간식, 가공 음식에 대한 저항성이 엄청 강해진다. 배고픔 관리는 그래서 배 터질 때까지 먹어서 저항성을 강화시키는 거다. 저항성. 그 다음에 또 이게 비만 관리할 때 잠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잠을 7시간 이상 자야 된다. 저도 7시간은 자기는 자는데 좀 모자란 감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1시간 정도 더 자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뭐 바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원하는 만큼 잘 수가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잠을 어느 분은 뭐 하루에 나는 뭐 너무 바빠서 4시간밖에 못 잔다. 5시간밖에 못 잔다. 그렇다고 이런 관리를 안 해야 될 것이냐. 아니, 이게 우선 나는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야.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럼 운동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거부터 신경을 써야 된대. 이거부터 하고 내가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자, 이것도 잘 되고, 운동도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그때 신경을 쓰는 거지. 그때 운동도 해야 돼요. 운동도 뭐 근력 운동도 있고, 뭐 유산소 운동도 있고, 스트레칭도 있고, 유연성 운동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게 이렇게 가면은 너무 힘들다는 거야. 단계적으로 가자는 거야. 내가 이거를 하나씩 하자는, 하나씩. 그래서 자신이 통제가는 한 식사를 내가 완벽하게 잘 하는 거로 만들어 놨다. 루틴으로 만들어 놨다. 성공했다. 물론 어느 분은 뭐 동시에 2개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여유가 없는 분들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리고 하나씩 하자. 그러면 이게 성공이 가능하면 이제 여유가 생긴다고. 이게 잘 되고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돌아가면 이거에 대해서 이건 또 어떻게 해볼까? 이건 어떻게 해볼까? 이건 어떻게 해볼까? 하면 그게 자꾸 그런 거 연구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기본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게 잘 되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하면은 좋지만 지금 내가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난 이걸 못해서 실패하고 이러면은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건 아마 배고픔 관리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어렵게 진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쉬워야 된다는 거고, 그런 거죠.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으로. 보통 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알려주시는 거 보면은 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3주 프로젝트로는 성공을 하지만 평생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을 자꾸 연구를 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거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다 잘 돼. 간헐적 단식까지 하면 더 효과가 늘어나는 거 맞아요. 그래서 하면 좋은데 순서가 있어. 이거부터 해고, 잠도 잘 자고 운동도 잘 하고,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을 추가적으로 해볼까? 다 나중 단계 되는 거죠. 처음부터 간헐적 단식을 난 무조건 해야 돼, 처음부터 해야 될 그 순서의 위치에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걸 못한다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 나중에 가서 저절로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낮에는 2시에 먹고 저녁에는 11시에 먹으니까 약간 시간이 애매하긴 해. 그리고 잠도 저는 밥을 먹은 다음에 4시간 후에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11시에 잠을 잤다고 그러고, 전 지킬 수가 없어요. 집에 와서 11시에 밥을 먹는데 11시에 어떻게 잠을 잘 것이며, 밥 먹은 다음에 한 4시간 있다 잠을 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런 거 안 해? 이런 거 해놓고 나서 나중에 좀 어떤 방법을 또 찾아보고 해야 되겠지, 이거가 안 되니까 난 이걸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리고 하기 쉬운 것부터 하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간헐적 단식도 약간 하기는 되긴 되지만 약간 애매하다 저한테는. 여기 꼭 지금 상황에서 꼭 해야 되는 거냐 하면은 좋을 것 같긴 해요 진짜로. 그 다음에 주말에 하루 정도는 하루 종일 단식하고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이거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한 식사 루틴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위고비 효과 좋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오는 얘기가 요요예요. 요요. 강력한 요요. 왜 요요가 강력해요? 살 빼는 게 강력하니까 요요도 강력하죠. 결국은 이거에 대한 대답의 해결책은 어디로 기결해요? 결국 이거 평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결하는 거예요. 평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결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위급이 맞아서 6개월 날씬하면 뭐예요? 1년 날씬하면 뭐하냐고요. 그 다음에 돌아오면은 뭐하냐고요. 평생 날씬해야지. 그래서 뭐 먹으라는 거냐 그래서 그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안 했죠.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한번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좋은 음식, 그러면 나쁜 음식, 이거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나쁜 영향력, 이거를 적어가지고 눈에 한번 보이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웅에 해당하는 거고, 이건 악당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딱 붙여 놓으셔야 돼요. 벽에다든가 뭐 문 앞에다든가. 그 저번에 한 원리 원칙 있잖아요. 원리 원칙도 나중에 가시면은 본인들이 정리가 되시면은 한번 정리를 해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이게. 그리고 이 원리 원칙도 뭐 제가 제 거를 고집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본인들만의 수긍하는 것들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실제로 뭐 그릇 하나 뭐 이렇게 구체적인 거 그릇 하나 순서 정하고 이런 거 다 이제 자신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 꼭 이해 그대로 할 필요도 없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방법도 정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원칙은 이렇게 돌아간다. 그 원칙 안에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대로 뭐 따라해라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원리 원칙에 알면 이거에만 맞으면 굳이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 다 틀리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거로 발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했고, 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술 얘기는 아마 이때 할 것 같은데, 술 얘기도 여기서 했죠? 천천히 먹어라. 그래, 천천히 먹어라. 복심만 하지 말아라. 술 얘기는, 술도 처음부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거가 확립이 되면 이제 슬슬 이것도 개선해 나갈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다. 고민을 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 좀 끊을 수 있다 그러면 끊는데, 처음부터 하는 게 스트레스다 그러면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